제목이 좀 특이해요. 미국의 이란 핵시설 보호 작전. 참.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제 언제 공격하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 공격하느냐, 그리고 어디로 공격하게 될 거라는 그 예상 지역 리스트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시설이에요. 이란의 핵시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의 공격 방법을 놓고 아마 미국하고 이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너네들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딜이 들어왔어요. 사실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의 관료를 인용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팩트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이스라엘 측에 이제 이란의 특정 목표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보상 패키지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공격하지 않으면은 금년 말까지 이란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탄두에다가 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아주 그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을 날릴.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대신에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그럼 보상의 조건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외교적 보호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서한지군의 이제 유대인 단체 정착민 금융 제재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거지. 이게 외교적 보호가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 가했던 여러 가지 외교적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풀어주겠다라고 지금 보상 패키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교적 보호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스라엘의 군수물자 통제했던 걸 해제하겠다. 이 세 가지예요, 큰 축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최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유대 사마리아에서 IDF 철군 및 정착민 퇴거 결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로 올라가서 미국이 비토를 안 걸면 이게 이제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유대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이 퇴거돼야 돼요. 가자지구에서 쫓겨난 것처럼 똑같이 퇴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외교 비토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 그게 외교적 보상 패키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서한지군에 지금 정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금융제재인데 그것도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수물자 통제인데,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의회가 승인한 거예요. 승인한 군수물자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JDAM, 그 벙커버스터 2,000파운드짜리 그거, 그 다음에 지뢰 제거기,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아파치 헬기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미국이 현적 지원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거, 공급하겠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아파치 헬기예요. 아파치 헬기가 뭐냐면 이게 별명이 탱크 킬러예요. 그러니까 탱크 한 50대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킬러인데, 이게 헤즈볼라가 탱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잔존 라두안 특수 테러 병력 세력이 있고 지하에 이제 터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상군이 직접 제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탱크로 들어가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파치로 그걸 공격을 해서 다 죽여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대북 북한 특수부대 침투 저지 섬멸 용도로 아파치 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즈볼라 지상전 전개함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파치인데, 이걸 지금 공급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란 핵 공격 시설은 공격하지 말고 대신 헤즈볼라를 격퇴라라는 조건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 바이든의 그 보상 패키지 신뢰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이 원칙이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든 말든 그 이전에 이건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제이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제이담은 지난번에 그 하산 나스랄라 그 공격할 때 이 제이담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투기 거기 계속 내려 꽂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파치 헬기도 그렇고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주고, 공격하면 안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이란 편 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상 패키지지, 말이 좋아서 보상 패키지, 이스라엘에 대한 뇌물 갈취 협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틈을 잡아갈 때 헤즈볼라가 갑자기 또 그 2인자인가 3인자가 대표인가 하여튼 하순위에 있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와 헤즈볼라 휴전 협상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백기 드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요걸로 한번 또 블로킹을 거는 것 같습니다. 보상 패키지로. 근데 왜 미국은 이렇게 이란의 핵시설을 자기네들이 보호하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자꾸 이걸 오독을 하는데,
미 바이든 행정부랑 트럼프 행정부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중동 정책에 관해서는 뭐 동아시아 정책이나 뭐 이런 건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른데 이유가 뭐냐면 그 미 바이든이나 미 민주당의 안보 정책, 중동 안보 정책의 본질은 오바마 때 시작된 거예요.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의 중동 아키텍처 설계도가 뭐냐?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자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우디에 비해서 이란이 약체니까 이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앞서서 그 통계 자료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JCPOA입니다. 그걸로 이제 이란의 그 좀 권력을 좀 키워줘서 그 세력 균형을 맞추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끼어든 거예요. 왜? 이란의 핵무기는 이스라엘 우리를 겨냥하고 있으니까 왜 내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 중동을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이란은 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야 이스라엘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하는데 해결 안 하고 10월 7일 학살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덤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겉으로 나타난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뭐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난 뭐 사법개혁 반대 시위 뭐 여러 가지 극자를 통해서 네트냐후 축출 공작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네트냐후가 이란에 대한 반기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주권국이 아니라 그냥 프로비덴스로 보는 거야. 그냥 너네들은 외교권이나 주권이 없는 경제 특구나 행정 자치구로 보는 거야. 안보 문제 너네 대들지 마. 우리가 처리해 줄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트냐후가 반대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민주당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 미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 바이든 행정부 특히 오바마의 그 중도 아키텍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외교권 주권을 행사하는 거를 이제 못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계속 지연되고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란을 보호를 해야 이제 세력 중동의 평화가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기를 건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지금 그 미국은 대선을 지금 한 달도 안 남겨놨어요. 11월 5일날 선거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얘기하기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미국 대선 선거에 너무 깊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무슨 근거로 지금 네타냐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거 연속적인 얘기인데 미 바이든 행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중동 그 안정화 정책이에요. 친이란으로 해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정책인데 여기에 최대 회방꾼이 네트냐후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미 민주당은. 왜 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너네들 자식이나 이런 게 학살당하고 강간당해도 상관없는데 왜 자꾸 덤비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 주권 방어 차원에서 당연히 항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이제 이스라엘이 조용하지 자꾸 계속 공격 반격을 하니까 이제 대선판을 흔드는 효과가 들어간 것이죠. 근데 중동 긴장이 좀 안정화되는데 계속 고조가 되니 이게 이제 특히 미시건주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해요. 유대계도 당연히 이제 민주당 지지 처제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책임이 네트냐후 책임이 아니라 미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중동 정책에서 나온 건데 이제 미 상원의원인 크리스피 의원이 자꾸 이제 이거 이스라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반유대주의의 시작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또 다시 이제 미국 뭐 이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죠. 유대계가 미 중앙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유대주의 담론이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과거에 그 근거로 쓰는 게 과거 이제 시카고 대학교 국제정치학자 일타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현실주의 교수인데 굉장히 똑똑한 석학인데 이 사람이 좀 약간 반유대주의 기질이 있어요. 미어샤이멜 교수가 2000년대에 집필한 책에 의하면 유대인이 미국 정치를 쥐고 흔든다라는 거거든. 그건 2000년대에 잠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행사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카타르예요. 그 지원하는 예산도 훨씬 크고 카타르 오일만이가 지금 다 어떤 중동 스터디 학계를 다 장악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니까 하버드나 예일대 다니는 유대인 학생들이 지금 처맞고 다니잖아요. 그 반유대주의 시위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뭐 미국 중앙 정치를 장악해? 힘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향력이 센데 뭐 유대인 그 정착민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나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이든 정부한테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꾸 이제 이스라엘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미간주에서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핑계를 기승전 이스라엘 책임. 그게 다 유대 나치당과 똑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건 유대인 너네 때문이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드라이프스 그 장교 사건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못 사는 이유는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것이야. 다 이런 시작이 지금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발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반유대 잔존의 어떤 그 기본 세팅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미국 내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 헐린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피해도 많이 지금 입고 있는데 특히 이번 그 미국 대선의 향방을 그 결정지을 수 있는 경합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아주예요. 근데 이 조지아주가 이번에 그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가 봅니다. 그런데도 현재 미국 정부의 이 피해를 입은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막 미국 그 이재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재민들을 도와줄 돈은 별로 없는데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많이 도와주고 헤즈볼라는 많이 도와줬다. 이런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마스한테 얼마나 어떻게 도와줬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액수만 얘기하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연방 재난관리청이라고 FEMA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피해자들한테 이재민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하마스한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 현재 기준까지 1년간 한화로 1조 3천억 원, 10억 달러를 지원한 반면에 이재민들에게는 가구당 100만 원, 다 합쳐서 뭐 2천만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많이 나니까 현지 주민들이 막 열받아서 이제 성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리스는 지난달 30일 날 피마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으나 자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가가지고 정치 후원금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지금 국민들은 지금 태풍 몇 년에 한 번은 태풍 맞아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았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 이재명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그 기억나실 거예요. 감독님도 그 뭐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한다고 뭐 임시 항구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결국에는 물에다 그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기했는데 못 썼죠. 그게 얼마 들어가냐면 2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2억 달러면 2,600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 막 쓰면서 이재민한테 지원할 돈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인터뷰하니까 피마 자금 고갈돼서 더 이상 줄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방에다 해외에다가는 특히 하마스한테는 돈을 이렇게 뭐 1억 5,700만 달러를 퍼붓고 있고요. 또 핵심이 또 뭐냐면 그 최근에 이제 저기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그 레바논에다가도 엄청난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격했으니까 레바논 이주민들을 걱정해서 또 엄청난 돈을 지원했는데 그게 또 서랑 그 구설수에 오른 거죠. 뭐 이재민들이 2천만 달러, 근데 레바논 주민들은 1억 5,700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다 날아가고 지금 잠잘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자국민한테는 2천만 달러, 레바논 주민에게는 1억 5,700만 달러. 그렇죠. 그 하마스는 누적 1년 동안 들어간 게 10억 달러. 이게 다 미국 국민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죠. 야, 너네들이 국내 정치 개판을 해가지고 지주 빵꾸 나는 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에 네트냐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이든, 해리스, 오바마 행정부가 자기네들 국내 정치 엉망으로 하고 국제 정치도 엉망으로 해서 지지율 빠지는 거를 이제 이거 누군가 스케이프고트가 필요해. 추구 전략이 뭐야? 반유대주의. 네트냐후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